우리 돈 어디 갔어?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차갑게 꺼진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는 서유진의 손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찜질방 로비 구석, 작은 가방 하나만 남긴 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1,000만 원. 아니, 정확히는 500만 원. 보육원에서 받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피곤한 마음은 여기 잠시 맡기고 가세요.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가장 믿었던 언니 최서연이 그 돈을 들고 사라진 겁니다. 이게 꿈이야, 꿈. 유진은 자신의 뺨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따가운 통증만 느껴질 뿐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4시간 전만 해도 모든 게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강서구 해맑음 보육원 정문 앞 19살이 된 유진과 서연은 각자 봉투를 받았습니다. 정착지원금 500만 원씩, 원장 선생님의 따뜻한 포옹과 함께 새로운 세상으로 나섰습니다. 유진아, 우리 서울 가자. 거기 가면 일자리도 많고 기회도 많대. 서연의 제안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3년을 함께 보낸 언니였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처지, 외로움, 두려움까지 나눴던 사이였습니다. 유진에게 서연은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래, 언니.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둘은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유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그런데 서울역에 도착하자 서연이 말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돈 관리할게. 나 원래 꼼꼼하잖아. 응, 언니가 나보다 똑똑하니까. 아무 의심 없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1,000만 원. 둘이 합치면 작은 월세방 하나 구하고 일자리 찾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렴한 찜질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내일이면 방을 구하고 새 출발을 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서연은 없었습니다. 가방도 돈도 흔적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꺼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배신당했다는 걸. 여기는 서울역 인근 2024년 3월의 차가운 새벽이었습니다. 19살 소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손에 남은 건 작은 가방 하나와 지갑 속 3,000원 뿐이었습니다. 아줌마, 제발.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유진은 떡볶이 가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흘째 굶은 몸은 비틀거렸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서연이 사라진 후 유진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첫날은 서울역 대합실에서 울었습니다. 둘째 날은 공원 벤치에서 웅크리고 잤습니다. 셋째 날 마지막 3,000원으로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그게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넷째 날 오후 종로 3가 골목을 헤매던 유진은 고소한 냄새에 이끌렸습니다. 빨간 떡볶이가 부글부글 끓는 소리,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모습, 영잔의 떡볶이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가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에 침이 넘어갔습니다. 며칠 만에 느끼는 식욕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습니다. 저기, 혹시 남는 음식 있으면 설거지라도 할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피했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카운터 안에 있던 60대 초반의 여자가 유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박영자였습니다. 짧은 파마머리,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어딘가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굶었어? 사흘요. 왜 굶었는데? 유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당했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일단 앉아. 영자는 빈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유진이 비틀거리며 앉자 곧 떡볶이 한 접시가 앞에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튀김, 순대까지 한 접시 가득이었습니다. 먹어. 첫 입을 넣는 순간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매콤달콤한 맛, 쫄깃한 떡의 식감.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다 먹고 나자 주방에서 남자가 나왔습니다. 60대 중반 박영자의 남편 박철민이었습니다. 과묵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상황이 뭐야? 영자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철민은 팔짱을 끼고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일할래?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대신 공짜는 없어. 방금 먹은 떡볶이가 오늘부터 일해서 갚아. 내일 일하면 내일 밥 먹고 모레 일하면 모레 밥 먹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철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유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방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살았다. 일단 살았어. 그날 밤 유진은 가게 창고 한켠에 마련된 작은 공간에서 잤습니다. 낡은 이불이었지만 며칠 만에 누워보는 따뜻한 잠자리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열심히 해야지. 유진아, 이게 내 첫 월급이야. 영자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철민이 육수를 끓일 때 함께 나와 양파를 썰고 파를 다듬었습니다. 낮에는 홀서빙을 했고 저녁에는 설거지와 청소를 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칼질하다 손을 베이기도 했고 무거운 냄비를 들다 쏟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한 번만 가르쳐 줬습니다. 못하는 건 당연해. 처음이니까. 근데 같은 실수를 2번 하면 그건 내 잘못이야. 유진은 그 말을 명심했습니다. 같은 실수는 절대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메모를 하고 복습하고 연습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50만 원. 생애 처음 받는 월급이었습니다. 손에 쥔 돈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사장님, 이게 정말 제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거야. 철민이 다가왔습니다. 유진아, 그 돈 어떻게 쓸 거야? 필요한 거 좀 사려고요. 옷도 없고 신발도 달았어요. 필요한 건 사야지. 근데 한 가지만 명심해. 버는 돈의 절반은 무조건 저축해. 절반이요? 그럼 쓸 돈이 너무 없지 않아요? 유진아, 돈은 물이야. 손에 쥐고 있으면 흘러나가. 지금은 여기서 먹고 자니까 돈 쓸 일이 별로 없잖아. 그럴 때 모아야 해. 나중에 내가 뭔가 하고 싶을 때 그 돈이 너를 살려줄 거야.
유진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날부터 월급의 절반을 무조건 저축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사고 나머지는 통장에 넣었습니다.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떡볶이집의 핵심 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님 응대도 완벽했고 장사 감각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까다로운 손님이 왔습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짜? 다시 해와. 유진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새 걸로 가져다 드릴게요. 입맛에 맞게 간 조절해서 다시 내올게요. 재빨리 떡볶이를 가져가 간을 맞춰 다시 냈습니다. 손님이 한 입 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됐네. 맛있게 드세요, 손님.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영자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너 아까 잘했다. 화난 손님 상대하는 게 제일 어려워. 손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해. 그게 장사의 핵심이야. 넉 달째 단골 손님들이 유진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아, 오늘도 수고한다. 유진이 덕분에 맛있게 먹고 가요. 칭찬에 유진은 더 열심히 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밝은 미소에 가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철민이 유진을 불렀습니다. 유진아, 우리랑 갈 데가 있어. 어디요? 가면 알아.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양로원이었습니다. 영자와 철민은 매달 한 번씩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음식을 가져와 어르신들께 나눠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왜 봉사를 하세요? 돌아오는 길에 유진이 물었습니다. 사람은 받기만 하면 마음이 가난해져. 근데 베풀면 마음이 부자가 돼. 이상하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해지는 거야. 유진은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오늘 양로원에서 어르신들께 음식을 나눠드릴 때 분명 힘들었는데 마음은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다음 달에 또 같이 가도 돼요? 당연하지. 환영이야. 유진아, 너 공부해 볼 생각 없어? 6개월이 지난 어느 저녁 철민이 유진을 불렀습니다. 가게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공부요? 대학 가는 거야. 유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이라니. 보육원 출신인 자신이 대학을 간다는 건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사장님, 저 같은 애가 무슨 대학을. 왜? 내가 왜 못 가? 철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유진아, 너 똑똑해. 일하는 거 보면 알아. 숫자 계산도 빠르고 손님 응대도 잘하고 머리가 좋은 애야. 근데 저 공부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지금 시작하면 돼. 낮에 일하고 저녁에 학원 다녀. 1년만 해봐.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대학 졸업장이 내 길을 열어줄 거야.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장님,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내가 가족이니까.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 내가 딸 같은 거야.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공부해서 잘 되는 거 보고 싶은 게 당연하지. 유진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내가 열심히 하는 거지. 다음 주부터 유진의 새로운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준비, 오전부터 오후까지 일하고 저녁 7시에 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돌아오면 자정이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밤에 먹을 도시락을 싸줬고 철민이 택시비를 줬습니다. 우리 딸 공부하느라 고생한다. 가끔 영자의 아들 박준호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27살 광고회사에 다니는 준호는 참고서를 사다 줬습니다. 유진아, 공부 파이팅. 이거 도움 될 거야. 오빠 고마워요. 유진은 그 참고서를 보물처럼 아꼈습니다. 밤마다 눈을 비비며 공부했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학원 선생님께 물어보고 이해될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수능 시험 날이 됐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영자가 아침에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유진아, 긴장하지 말고 내 실력대로만 해. 네, 사모님. 잘 보고 올게요. 시험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간 공부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몇 주 후 합격 발표 날이 됐습니다. 컴퓨터 앞에 영자, 철민, 준호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유진아, 빨리 확인해봐. 수험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는 순간 모두의 숨이 멈췄습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저 합격이에요. 영자가 유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유진이 대학 간다. 대학생이 됐어.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모님, 저 정말 해냈어요. 그래, 내가 해낸 거야. 철민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유진아, 장하다. 정말 장해. 그날 저녁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영자가 특별히 상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까지. 오늘은 우리 유진이 합격 기념이야. 준호가 축하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유진아, 축하해. 진심으로. 오빠 고마워요. 유진은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혼자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유진아, 너 요즘 표정이 안 좋네. 대학 3학년이 된 유진에게 준호가 말했습니다. 22살이 된 유진은 여전히 떡볶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학교 성적도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빠, 나 창업하고 싶어.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창업? 갑자기? 응. 내가 사장님한테 받은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주고 싶어. 단순히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전하는 가게를 만들고 싶어.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은 꿈이야. 근데 서두르지는 마. 회사 경험도 쌓고 돈도 더 모으고 그 다음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졸업하고 취직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유진은 식품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연구개발팀에서 신제품 개발 업무를 맡았습니다. 2년 만에 대리로 승진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창업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창업 관련 책을 읽었고 주말에는 시장 조사를 다녔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27살이 된 유진은 드디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 3천만 원, 대출 2천만 원을 합쳐 총 5천만 원으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유진 반찬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철민과 영자가 가르쳐 준 대로 했습니다. 정직하게,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 처음 석 달은 힘들었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았고 적자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정성껏 포장하고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반찬 진짜 맛있어. 엄마 손맛이야. 사장님이 친절해서 기분 좋게 사게 돼. 1년 후 유진 반찬은 월 매출 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준호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유진아, 잠깐 나올래?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나 할 말 있어. 응? 너 좋아해.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부터였어. 내가 우리 가게에 처음 왔을 때부터 19살 때 말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밝게 웃고 힘들어도 불평 안 하는 내가 점점 좋아졌어. 근데 그때는 말 못했어. 내가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공부하고 대학 가고 취업하고 내가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렸어. 오빠, 8년을 기다렸어. 유진아, 이제 말해도 되지?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8년. 준호가 8년을 기다렸다고. 힘들 때마다 곁에서 응원해주던 그 마음이 전부 이런 마음이었던 거였습니다. 오빠, 나도. 대답 안 해도 돼. 부담 갖지 마. 아니, 나도 오빠 좋아해. 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유진아. 준호가 유진을 꼭 안았습니다. 유진도 준호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나야말로 고마워, 오빠. 유진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유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2살이 된 유진은 이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유진 반찬은 전국 100개 매장을 운영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고 준호와 결혼도 했습니다. 그날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기 위해 시장 조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마포구 한 골목의 작은 식당. 김치찌개 5,000원이라는 메뉴판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목소리 13년 전 들었던 그 목소리.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푸석푸석한 머리카락, 수척한 얼굴, 초라한 행색.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최서연 13년 전 유진의 전 재산을 들고 도망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왜 여기? 말을 더듬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이 떨렸습니다. 주방에서 식당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뭐해? 빨리 주문 받아. 아, 네. 죄송합니다. 서연이 황급히 주방으로 갔습니다. 유진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3년 전 서연은 당차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늘 유진을 이끌었고 함께 서울로 가자고 했던 것도 서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은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 김치찌개를 가져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김치찌개요.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유진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유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나중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서연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8시에 끝나. 저녁 8시. 식당 근처 공원 벤치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뭐해? 유진아, 미안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3년 전에 내가 한 짓 정말 미안해. 내 돈 들고 도망친 거 평생 후회했어.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나 무서웠어. 서울이 너무 무섭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겁났어. 그래서 미친 짓을 한 거야. 서연이 바닥에 이마를 찍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럴 자격 없는 거 알아. 그냥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고 싶었어. 일어나.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라니까.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진이 서연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둘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살았어? 처음엔 그 돈으로 잘 살 줄 알았어. 근데 금방 다 써버렸지. 어디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돈 떨어지니까 막막하더라.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 식당 저 식당 전전하면서 살았어. 사기꾼한테 걸려서 빚도 지고 남자한테 사기도 당하고 13년 동안 정말 개고생했어. 유진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근데 있잖아, 유진아. 힘들 때마다 내 생각이 났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너는 어떻게 됐을까? 혹시 나 때문에. 서연이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정말 미안해. 유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용서해야 할까? 그냥 돌아서야 할까? 그때 철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힘들 때 도움 받았으면 나중에 힘든 사람 도와라. 서연아. 응? 시간 좀 줘. 생각 좀 해볼게. 응, 당연해. 내가 날 용서 못해도 이해해.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벤치에 앉은 서연의 뒷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저 할 말이 있어요. 34살이 된 유진은 떡볶이집을 찾았습니다. 영자와 철민은 7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유진은 이제 유진푸드라는 식품 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직원 200명, 매출 5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뭔데, 우리 딸? 영자가 물었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유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장님의 떡볶이를 밀키트로 만들고 싶어요. 철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떡볶이를? 네. 이 맛을 전국에 알리고 싶어요. 제가 생산하고 유통하고 마케팅까지 다 책임질게요. 사장님은 레시피만 알려주시면 돼요. 수익은 반반으로 나누고요. 철민이 말이 막혔습니다. 영자도 놀라서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전에 저 이 가게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희망도 없었죠.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저한테 떡볶이 한 접시 주시고 일자리 주시고
공부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유진아, 사장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 하나도 안 잊었어요. 공짜는 독이다. 스스로 번 돈이 진짜 돈이다. 받기만 하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베풀면 마음이 부자가 된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가르침 덕분에 제가 사람이 됐어요. 이제 제가 조금이라도 그 가르침 덕분에 제가 사람이 됐어요. 이제 제가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철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소 무뚝뚝했던 그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영자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딸 이렇게까지. 사모님,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철민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고맙다. 내 덕분에 내가 더 받았어.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알았어. 같이 하자. 밀키트 만들자. 그렇게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6개월 후 영잔의 떡볶이 밀키트가 출시됐습니다. 첫날 온라인에서 완판됐고 일주일 만에 초도 물량이 전부 소진됐습니다. 한 달 뒤 밀키트는 식품업계 화제가 됐습니다. 뉴스에도 나왔고 인터넷에는 후기가 넘쳐났습니다. 집에서 먹는 떡볶이 맛집.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맛이 나지? 혼자 사는데 이거 먹으니까 눈물 나더라. 유진은 그 후기들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도 15년 전 따뜻한 떡볶이 한 접시에 눈물을 흘렸었으니까요. 밀키트 성공 후 프랜차이즈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전국에 100개 매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유진은 또 한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회사에서 일할래? 서연을 만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유진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용서였습니다. 유진아, 나를. 왜? 우리 고아원에서 제일 친했잖아. 15년 전에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고 약속했잖아. 이번엔 진짜 그렇게 하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이번엔 절대 안 그럴게. 죽어도 안 그럴게. 알아. 믿을게. 서연은 유진푸드 생산팀장이 됐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3년 만에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할머니, 떡볶이 한 접시가 제 인생이었어요. 39살이 된 유진은 영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진푸드는 이제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기업 가치 500억 원, 직원 500명, 전국 200개 매장. 하지만 영자와 철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종로 3가 본점에서 직접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유진아, 일어나. 영자가 유진을 일으켰습니다. 여든이 된 영자는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부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노력한 거지. 철민이 다가왔습니다. 유진아, 우리가 준 건 떡볶이 한 접시였어. 근데 내가 만든 건 이 모든 거잖아. 내가 대단한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영자, 철민, 준호, 유진, 서연까지 5사람이 둘러앉아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우리 유진이 정말 대단하게 컸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제 봉사활동 시작했어요. 매달 고아원이랑 양로원 찾아가서 음식 나눠드리고 있어요. 할머니가 그러셨잖아요. 받기만 하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베풀면 마음이 부자가 된다고. 철민이 빙긋 웃었습니다. 우리 가르침 하나도 안 잊었구나. 당연하죠. 그게 제 인생의 나침반이에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아, 나한테 기회 줘서 고마워. 진심이야. 서연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준호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도 곧 아기 생긴대. 영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진짜? 네, 할머니. 다음 달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자와 철민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떡볶이 냄새가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20년 전과 똑같은 냄새였습니다. 유진은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19살 때 아무것도 없던 소녀는 이제 모든 것을 가진 여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떡볶이 한 접시가 한 소녀의 운명을 바꿨듯이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도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따뜻한 떡볶이처럼 든든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